볼게요. 일단은 어 우리 저번에 받았던 그 합격 전력 합계론 스피드 적중으로 가시게 되면은 요거 페이지로는 가르쳐 드릴게요. 페이지로 어디냐면은 6 페이지예요. 6 페이지로 가시면은 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인제 13 번에 정보의 시장 개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인제 테마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거기서 인제 우리가 시험지에 나와서 정책론은 그래도 가성비가 높은 게 우리가 아는 쪽이니까 한 5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투자 파트가 어렵죠. 투자. 그래서 투자론은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로 나눠서 갈 테니까 인제 한 7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인제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토지 정책 수단이라고도 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거든요. 그럼 토지용 규제하고 직접 개입하고 간접 개입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직, 간. 이는 뭐죠? 이용 규제, 직은 직접, 간은 간접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또 직접과 간접만 물어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토지이용 규제까지는 다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보는데 지역지구제는 이용 규제죠. TDR도 우리가 TDR은 아직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어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지만 토지이용 규제 들어간다. 그래서 각종 거래 허가제, 소유 규제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직접하고 간접을 인제 보는데 야매는 간접적으로 암기하세요. 뭘 암기해라? 간접. 간접은 금이 들어가나 공시가 들어가요. 뭐하고 뭐가 들어간다? 금하고 공시. 그러니까 금이 들어간다는 거는 세금이나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고 특히 인제 주의하실 게 개발부담금제가 개발이익 환수제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지금 거기 책에 보시면은 야매하고 간접 개입하고 금하고 공시가 있죠. 인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개발부담금은 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가는데 혹시 우리 방문각에 예상 문제집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개발이익 환수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요거는 개발부담금제하고 똑같은 용어예요. 개발이익 환수제로 나오면 무슨 부담금으로 바꾸셔야 돼요? 개발부담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직접이 빠르다, 빨리 맞추는 건 간접이 빠르다. 간접이 빨라요. 그러니까 간접은 뭐하고 뭐가 들어가죠? 금하고 공시가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조세가 세금이죠. 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조금에 금 들어가고 부담금에 금이 들어가잖아요. 주의하실 게 LTV DTI는 그냥입니까? 금융 정책입니까? 금융이에요. 담보대출에 대한 것도 금융이고 ESR 그다음에 행정상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시라는 건 남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제가 이제 테스트해 본 결과 이용 규제는 좀 찾기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직접과 간접을 본다면 직접부터 봐라, 간접부터 봐라. 간접. 간접은 뭐하고 뭐가 들어간다? 금하고 공시가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직접이라는 자체는 직접 개입은 수요자 공급자를 정부가 직접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입니까? 이게 공용이 들어갑니까? 공용이나 공공이라는 게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토지은행도 우리가 어떻죠? 정부가 쌀 때 사서 나중에 팔잖아요. 요것도 직접 개입이죠. 그래서 공공토지 비축을 공공토지은행이라고도 하고 토지를 수용한다는 건 정부가 산 거잖아요. 선매라는 것은 국가를 우선적으로 매수자로 지정하거든요. 선매가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시험. 그다음에 추가로 매수하거나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공공임대인데 여기 보시면은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몇 표 쳐보세요.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게 가격을 통제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가격 통제. 가격을 통제한다는 얘기는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받게 하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만약에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가 나오면 간접이다, 이건 직접이다. 직접 개입으로 보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많이 힘드시니까 지금 문제 다 받으셨잖아요. 그걸 한번 풀어 보세요. 제가 인제 시간을 드려 볼게요. 딱 듣고 바로 풀어 보는 거죠. 딱 해서 어 직접적 게임만 한번 골라 보세요. 충분히 푸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게임만 고르면 몇 개냐? 답이 나오면 얘기하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인지 몇 번인지 정답이. 몇 번일까요? 도 좋으니까 얘기하세요. 5개 아닙니다. 5 개가 맞습니다. 5 개가. 그래서
요거 인제 들으셨으면은 어디가 인제 틀렸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인제 지역지구제는 토지용 규제예요.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다 부르기 힘드니까 제가 아까 이직간이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이직간. 이는 이용규제, 직은 직은, 간접은 간이니까 이직간이제 얘기해 보세요. 스타트 끊을게요. 이 지역지구제는 이에 들어가요. 토지용 규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들어가고 공용개발은 토지 수용은 뭐다? 직이 되겠죠. 직. 이해 가시겠습니까? 직.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용규제냐 직접이냐 간접이냐를 반드시 고를 수 있어요. 자, 여기 토지 관련 조세에 세금이 들어갔죠. 그럼 뭐죠 이건? 아니 되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직접 개입이라는 게 아직 추제가 안 됐어요. 얘가 올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일단 오늘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프린트에 나와 있는 잠깐 넘겨보시죠. 넘기시면은 프린트 3페이지로 가시면은 15번 문제가 감정평가 문제거든요. 프린트 3페이지에 가시면 15번 한번 보세요. 15번. 하셨습니까? 별표를 3개 정도 쳐 놓으세요. 3개 정도. 그래서 이 감정평가 문제이기 때문에 다 풀지는 않고 여기 보시면은 15의 리을을 보시면 미리 풀어 드리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아까 제가 무슨 개입이었죠? 직접 개입이에요. 하셨죠? 얘 올해 뜰 겁니다. 우리 안 뜨면 진짜 이거 출제원 자격이 없어요. 체크하셨죠? 개발 부담금은 뭐죠? 간접이라는 뜻이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올해는 분양가 상한제가 나와줘야 돼요. 굉장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나와주는데 일단 분양가 상한제는 간접이다. 이건 직접이다. 직접 개입에 들어가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어머니 우리 방문가게 교재가 두껍게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거기 분양가 규제가 직접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OX 문제. 근데 그건 왜냐면 피영주라는 그분이 이제 계속 책을 쓰고 있는데 감정평가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예상 문제는 빠졌어요. 예상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간접이다. 이건 직접이다. 그죠? 그러면 이론은 가는데 이건 세금입니까? 이건 규제를 합니까?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 개입은 다이렉트로 한 거예요. 다이렉트로 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합니까? 그죠? 그럼 시장에서 사고 판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값에 가격도 통제한다. 통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받으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세금은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왜? 수요공급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격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때린다고 해서 바로 가격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간접은 직접 다이렉트로 붙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보조해 준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뭐로 보셔야 돼요? 지구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가지고. 토지은행은요? 토지은행, 토지. 자, 간접은 금하고 공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금하고 공시가 안 들어가면 간접이 아니에요. 그럼 직접이 되겠죠. 그죠? 직접이 되고요. 왜냐하면 토지은행은 토지를 비축한다는 거는 정부가 토지를 미리 사 가지고 파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매가 중요합니까? 먼저 이론이 중요합니까? 이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직접이냐 간접이냐 알아야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보조금은요. 간이 되겠죠.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공공이 나오면 직접이죠. 토지 선매도 아직 안 떴거든요. 토지 선매는 선매자를 국가를 지정해요. 국가가 매수자가 되거든요. 간이다 이것도 직이다? 직. 잘 적고 계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문제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다음에 도시재개발도 직에 들어가요. 그럼 직접 개입은 몇 가게 되겠어요? 5개가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인제 일단은 제가 푸는 시간 프린트는 오늘 바로 받으셨죠? 그래서 푸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이게 낫겠죠. 그죠? 쪼끔 시간이 뭐 원래는 6 시지만 좀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테스트지 제가 이걸 풀어 드리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까지 받고 요거 공시 들어갔죠? 뭐죠? 많이 되게 정보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이용 규제입니다. 토지이용 규제. 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건 직이에요, 간이에요, 이용 규제예요. 이용 규제. 지역지구제에 대한 대표적인 보완책이 되고요. LTV DTI는 금융제도거든요. 그럼 금융이 들어갔으니까 금이 들어갔죠. 그럼 뭐다? 간이 되겠죠. 이거 이해가시겠죠? 그럼 충분히 이거는 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직접을 골라라, 간접을 골라라, 토지이용 규제를 고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의 속도는 좀 괜찮나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좀 안 보이셨던 분이 좀 계시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그럼 1 번까지 갔죠. 2 번에서 테마는 뭐냐면 여기 가성비가 괜찮아요.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라는 거죠. 그럼 시행되는 제도는 요거 5 개일까요? 굉장히 많을까요? 그러면 시행되는 걸 외우는 게 나아요? 시행되지 않는 걸 외우는 게 나아요? 않는 게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요 3 개만 떠요. 몇 개만 뜬다? 3 개. 요 T초소만 시험에 나오거든요. 초소. 그래서 따라 보세요. 폐지된 T초소. 초소는 이제 보초 쓰는 거거든요. 폐지가 됐어요. 되겠죠? 근데 인제 만약에 기본 서류를 갖고 계신 분들은 공안지세와 종합토지세도 없어졌거든요. 그럼 이것도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폐지된 T초소가 공토가 됐죠. 그럼 폐지된 T초소가 공토로 남았다면 T가 뭐죠? TDR, 개발권 양도. 그다음에 초가 뭐예요? 토지 초과 이득세, 초가 택지소유 상한제, 공이 공안지세, 초가 종합토지세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2번 문제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예요. 맞춰보세요. 감정평가 시험.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시행되지 않는 정책을 찾. 너무 쉬워요. 그냥 컨닝하면 맞출 수 있어요. 맞춰보세요. 시행되지 않는 거. 몇 번일까요? 1번이 정답일까요? 잘하셨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폐지된 T초소 공토가 됐다. 그럼 일단 T는 없어요. 없죠? T는 없고 초소에 초가 없고 소가 있죠. 택지소유 상한제 있잖아요. 하셨죠, 그죠? 그다음에 아까 공토 기억하시죠? 공안지세나 종합토지세는 없다는 거죠. 몇 번이 정답이다?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하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시험 제도가 또 뭐가 나오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상 도입에 대한 빠른 수도가 나와요. 그죠? 그럼 책에 보시면은 어느 제도가 제일 빨리 나타났을까요? 공인중개사 제도. 하셨죠? 1983년에 나타났어요. 인가요? 83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죠, 그죠? 이후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공인중개사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우리가 1988년에 올림픽을 하면서 막 개발을 하잖아요. 개발부담금제가 1990년도에 생겼어요. 생겼고, 그다음에 95년에는 김영삼 정권이 나타나면서 실의하면서 김영삼이 이 부동산 실명제를 적용시켰어요. IMF가 언제쯤이죠? 97, 98인가요? 부동산이 안 좋아지니까 자산 유동화 제도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냥입니까? 강남이 집값이 올라갑니까? 그럼 거래 신고를 만들게 됐어요.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빠릅니까? 가장 늦습니까? 늦죠. 이거 이해가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개하자 인 것을 거래 신고에서 부담금을 납부해야 돼요. 이제 33회 때 뭐가 나왔었냐면 기출 문제인데 부동산 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에요. 등기법이다, 등기법이 아니다? 아니죠. 그럼 실명제법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되게 길어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근거 법률이 안 나온다,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어요. 그 근거 법률 싹 넣어놨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일단 요 도입 순서부터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 3번 한번 풀어보세요. 3번 스타트. 도입 순서를 한번 쫙 맞춰보세요. 몇 번이 제일 맞을까? 커닝해도 좋습니다. 실력이 안 되시면 그냥 커닝하세요. 3번의 순서. 되게 쉬워요. 3번의 순서. 다양한 거. 커닝해 그냥. 몇 번이 정답이야? 3번이 정답이에요. 3번. 맞습니까? 어느 제도가 제일 먼저 나왔죠? 공인중개사 제도가 많이 나왔죠. 맞습니까? 여기다 공인중개 나오고 여기서 나온 건 띄엄띄엄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실명제가 나왔죠. 이렇게 잡으세요. 모르겠으면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나왔다? 공인중개사. 그러면 요거는 요거 아니면 요게 정답이 되잖아요. 그거 얘기했습니까? 거래 신고가 제일 느리죠. 요렇게 되잖아요. 되겠죠, 그죠? 정답은 정확하게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꼭 하십시오. 지금 해드리는 건 굉장히 테마 강의예요. 테마 강의니까 딱딱딱 끊어서 가시고 3번은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돼요. 되겠죠? 근데 요게 좀 어려워요. 지금 좀 전에 제가 보시게 되면은 이 부동산 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등기법입니까? 등기법이 아닙니까? 그럼 다른 법률이 있자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노력했냐면 지금 4번에 부동산 정책의 근거 법률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나올 수 있는 학교로 나올 수 있는 걸 9가지를 넣어놨어요. 몇 가지 넣어놨다? 9가지를 넣어놨습니다. 찾았죠, 그죠? 이거는 개론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공법이나 이런 세법에 나올 수 있는 법인데 그 중개사법에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주택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따 낼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무슨 상한제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의 근거 법률은 무슨 법이죠? 주택법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그죠? 다른 것들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학계론 점수를 올리려면 도대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이건 지금 그냥입니까? 근거 법률입니까? 9개를 마스터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나요?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토지 거래 허가제, 판매 제도라고 들어보셨죠? 요 세 가지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재건축 부담금입니까? 개발 부담금입니까? 어느 법률이 있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맞죠? 근데 재건축 부담금은 어디에 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고, 아까 제가 요거는 조금 감정평가인데 거민계약서제는 그냥 등기 특별조치법인데 이건 참고만 하세요. 무슨 세법이죠? 소득세법이에요. 지정지역,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에 나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아까 토지은행 기억하십니까? 토지은행은 어떻죠?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가격공시라는 거 들어보셨죠? 표준지와 개별, 표준개별 공동주택이 있었잖아요. 요거는 부동산 가격공시고, 부동산 실명제 기억하십니까? 부동산 실명제는 등기법입니까? 요 실명제법입니까? 실명제법이 좀 길어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프린트에 4번 문제가 그 문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4번에 옳은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띄워놓을 테니까 너무 컨닝하지 마시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고 풀어보세요. 띄워놓으니까 막 보고 막 베껴 막 그러고 마시고 개인적으로 가장 옳게 설명한 거. 4번 몇 번? 3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에요. 1번. 1번 맞나요? 자, 지금 여기서 볼게요. 지금 1번이 뭐라고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있나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잘 베끼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왔죠? 토지 선매가 나왔나요? 토지 선매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정도 하셔야 됩니다. 이 학교는 합격하시려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고 9가지를 다 마스터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토지은행이 있어요. 토지은행은 어디 있냐면은 토지은행 여기 있어요. 그럼 공공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죠. 잘 적고 있죠? 예, 제가 안 적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유도합니다. 그다음에 개발부담금제라는 게 있나요? 개발부담금제는 어디에 있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지 재건축이 아니잖아요. 잘 적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는 어디 있어요? 주택법이죠.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제가 적진 않고 얘기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정답이 1번이 정답이죠? 2번은 토지 선매도 어디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고요. 자, 토지은행은 뭐죠? 공공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제는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분양가 상한제는요. 주택법에 나와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까 9가지 기억하시죠? 그것만 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어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다 맞출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가셨고 그다음에 인제 테마 14로 가시면은 내부 효과 지역지구제가 나오는데 일단은 첫 번째 스타트가 여기 보시면 시장의 실패라는 단어가 있죠. 시장 실패는 시장의 적정 배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적게나 너무 많이 생산하면 안 되죠.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시장 실패 원인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완전해서 그래요? 우리 부동산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 원인이 되잖아요. 고가점은 대기업 같은 거는 규모를 크게 하죠. 규모의 경제로서 비용을 좀 떨어뜨려서 독점을 갈 수 있고요. 판매자, 구매자가 우리가 고가성이니까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고 상품이 동질해요? 이질해요? 이질. 동질적은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지니까 태거가 곤란하죠. 그다음에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고 그러니까 후술할 거지만 외부 효과도 뭐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시장 실패. 근데 적만 그렇습니까? 둘 다입니까? 둘 다 시장 실패에 하게 되고 공공재는 그냥 해요. 무임승차예요. 그럼 비경합, 비배제, 가소 생산되잖아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정보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한데 우리 시험 문제 얘가 나옵니다. 정보의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 여기 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정부가 개입해서 또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엄마가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가고 쾌초를 때렸더니 얘네들이 가출해갖고 3년 동안 안 들어와. 그냥이야 엄마의 실패야. 누가 개입해서 그래? 정부가 엄마가 그죠? 그럼 엄마가 개입해서 자원 배분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안 됐다는 거는 이건 뭐의 실패다? 정부의 실패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힌트 5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5번의 시장 실패 요인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세요. 5번 스타트. 옳은 겁니다. 옳은 건 몇 번? 3번이 맞습니다. 4개로 찾으시면 돼요. 우리가 일단은 아닌 것부터 고를게요. 안전 경쟁은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죠. 공질성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공급이 독점이고 그다음에 정의회복과도 시장 실패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무임승차 문제 들어가죠. 여기 별표 쳐보세요. 정보의 대칭입니까? 비대칭입니까? 비대칭입니다. 여기 강력해요. 대칭하면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죠. 자, 그다음에 위에 조금만 이제 더 심화학습으로 간다면 6페이지 가시면은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공공재라는 게 나오죠. 공공재. 공공재는 경합해요, 비경합해요. 공동소비하고 배제예요, 비배제예요. 무임승차죠. 가대입니까? 가소생산입니까? 가소생산. 그다음에 이제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는 우리가 톨게이트 지나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속도로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 혼자 톨게이트 지나가면 그냥입니까? 제가 돈을 많이 내야 됩니까? 그럼 저만 지나가나요? 여러 사람이 지나가나요?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소비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공공재도 시장이 실패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외부 효과는 가성비가 좋은데 자, 외부 효과는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무슨 성과? 동성과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이 되죠. 항상 얘는 뭐 했다 그러면 했다 그래야 돼요? 안 했다 그래야 돼요? 안 했다 그래야 되거든요. 거래 당사자입니까? 제3자입니까? 타인이거든요. 의도했어요? 안 했어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외부 효과에다가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외부 효과 때입니다. 외부 효과가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감정평가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에 확실하게 좋은 문제가 나왔거든요. 나올 텐데 자, 그럼 외부 효과는 정하고 부가 있죠. 외부 경제고 얘는 외부 불경제거든요. 그러면 정의복과는 자 따라해보세요. 사회가 유리하다. 그러면 사회가 비용 부담하는 비용이 그냥입니까? 감소합니까? 사회가 불리할 때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편익으로 본다면 얘는 사회적 편익인데 얘는 사적 편익이 커지죠. 얘는 과대요, 과소예요. 얘는요, 과대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유일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무슨 회복과만 과대입니까? 부만 과대예요. 하셨죠? 나머지는 과대예요, 과소예요. 정도 과소고 공공재도 과소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과대가 되는 건 뭐밖에 없다? 부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따라서 부대찌개. 부만 과소다, 과대다, 과대. 과대 있으면 부 넣고 과소 넣으면 정 넣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인비에요, 핀피에요.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공을 설치해 주다는 거고 요거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터 같은 건 막죠. 핀피입니까? 님비입니까? 님비. 그래서 핀피는 손으로 들어보세요. 공원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기분이. 그래서 핀피 좋은 거고 님비는 님비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너 초라해요,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그죠? 얘는 가성비가 좋은 게 아주 좋아요. 가성비가 좋고 이게 정해보가 같은 경우는 이따 문제 나오지만 만약에 공원이 들었으면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주택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인적이고요. 만약 공장 폐수를 내려보내면 얘한테 시멘트 공장한테 조세를 부과시키죠.
시멘트 공급을 합니까? 시멘트 공급을 줄입니까? 그럼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그럼 생산비가 늘어나잖아요. 주택 공급을 늘린다, 주택 공급을 줄인다, 줄여버려요. 그럼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6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6번 스타트. 정답 찾아보세요. 자, 난이도가 있긴 합니다. 네, 옳은 걸 찾으랬습니다. 몇 번? 1번 아닙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1번을 왜 틀었냐면 아까 뭐 했다라면 했다 그래야 돼요? 안 했다 그래야 돼요? 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 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외부다 보니까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 경제 활동이 의도하진 않았죠. 이 시장을 통하지는 않았다고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시장을 통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네요. 시장을 통한 게 아니거든요. 외부 효과는 시장이 외부로서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한테 미치는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딱 보니까 가장 옳은 건데 희한하게 보니까 얘가 좀 제일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2번이 좀 어려운데 다른 것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새로운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것이 정해보가 발생하게 되면 주택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우측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많이 증가시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 우측. 기분이 나쁘면 좌측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제가 가다가 기분이 좋으세요? 뭐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다음에 자,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시멘트 공장을 규제해요. 그러면 시멘트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요.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요. 생산비가 늘어나죠. 제품을 생산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주택 공급이 줄거든요. 언더스탠드? 그럼 주택 공급이 준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거래량도 줍니까? 거래량이 줄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알겠죠? 그럼 거래량은 증가다, 감소다? 감소로 가셔야 돼요. 여기 가시겠습니까? 지역지구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따 할 거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부의복과를 나타내는 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기가 주택이고 주택이고 주택인데 공장이 있으면은 이거는 부의복과가 되잖아요. 그걸 주거적으로 바꾸는 게 지역지구제잖아요. 얘도 부의복과 해결책에 들어가는 거죠. 얘도 토지 이용 계획은 외부 효과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몇 번이 제일 맞을까요? 2번인데.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과대라는 단어가 있죠. 과대는 아까 그냥입니까? 부만 과대입니까? 먼저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부적고 나서는 그러면 정이 되겠죠. 이해 갔나요? 그럼 부는 그냥입니까? 사회가 불리합니까? 그럼 사회적 편익이 적을 거잖아요. 개인적인 편익이 더 큰 거죠. 이해 가시겠죠? 요거 과소는 부예요, 정이에요. 정. 그럼 사회가 유리하잖아요. 나요? 그럼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하세요? 소비라는 건 아직 안 나왔지만 항상 부는 과대가 되고 정은 과소가 되는 거. 알겠죠? 그죠?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2번은 좀 출제 가능성이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이게 이제 문제집에 돌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 2번. 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법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회법이라고 하죠. 자, 우리 지금 책의 6페이지 가시면 여러분들 6페이지에 지금 보기 3번 외부 효과까지 했었죠. 그럼 우리 국회법에 의해서 자, 요 1, 2번을 묶어 보세요.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관리 계획이 있잖아요. 기본은 그냥입니까? 기본이 들어갑니까? 기본이 들어가고 종합이라는 게 들어가죠. 알겠죠? 관리 계획은 기본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들어갔으니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법 시간에 지구 단위 계획 배우셨죠? 지구 단위는 전부입니까? 상세 일부에 대한 겁니까? 일부고 합리화, 증진, 개선이고요. 환경을 확보하는 건데 요것만 우리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용도 지역은 우리가 보통
옳은 지분을 잘 뜨거든요. 토지 이용의 건축물 등에 대한 제한으로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물이 증진하는 따라서 옳은 지분으로 나온다. 옳은 지분 나와요. 우리가 지역끼리는 서로 중복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요. 자, 그다음에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따라서 도간 농자 도에 그러면 도시지역은 또 뭐가 있어요? 주상 공록이 있죠. 이게 우리가 시험 문제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보시면 되고요. 그럼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준주거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준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공업도 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준이 붙는 거는 주거하고 공업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데 준이 붙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보복 교수님 얘는 전일준 이렇게 하잖아요. 얘는 이제 중일 통근, 그다음에 요거는 고생자 이렇게 해서 보는데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오시냐면 자, 거기 밑에 맨 밑에 그거는 이따가 해드릴 테니까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주거 전용 지역은 그냥요 양호한이 나와야 돼요. 일반은요 편리한. 그래서 전양이라는 분이 일편단위 사랑한대 한 사람을. 그러면 전양이니까 전용은 양호, 일반은요 편리한이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전용기를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그럼 전용기가 대통령이 1종이면 그냥입니까? 혼자 탑니까? 2종은요 여럿이서 타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 편리하의 1종 저층, 중층, 중고층이 있고 뭐 주는 뭐 주상 업무 기능을 보완하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 지역끼리는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되죠. 지구지구 되고 지역지구 되고 이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국계법에서 현재 지정될 수 있는 용도 준주거와 준공업만 되지 다른 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준상업지역이라고 하면 될까요? 없죠. 준농림지역도요. 없어요. 들어가는 거는 준주거하고 준공업지역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10년 전에 제가 휴게실 갔는데 수강생분들이 7명이 계셔요. 자기분들을 출공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7명의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주부래요. 근데 공주같이는 안 생겼어요. 그래서 따라서 준공주, 공주에 준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준이 들어가는 건 뭐하고? 공업하고 주거만 쳐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쉬워서 쓰러져요. 7번 찾아보세요. 7번 스타트. 문제표가 문제입니다. (2번이) 정답이죠? 무슨 공주? 준공주. 그러면 주는 뭐하고 뭐만? 공업하고 주거.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것도 별표 쳐놓으세요. 올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크하십시오. 올해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올해 안 나오면 장기로 가실 분 생각해보세요. 논쟁 같은 거 나옵니다. 이거 문제표까지가 바뀌는 문제고 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8번으로 가시면 이제 정부가 이제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옳은 건데 자, 8번하고 이제 9번하고 10번까지가 토지 정책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6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밑에 6페이지로 가시면은 각종 부동산 정책에 15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찾았죠? 그다음에 갈게요. 토지은행은 아까 간접이었어요? 직접이었어요? 직접이었나요? 그럼 직접이니까 그냥입니까? 국가가 토지를 매수합니까? LH가 매입을 한다는 거죠. 지자체에서 해요? LH에서 해요? LH에서. 그래서 비축 매각했다가 우리가 공공으로 이제 개발하고 장점은 이제 어떻습니까? 정부가 하니까 계획적인 이용,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그다음에 공공용지 같은 경우는 값싸게 공급할 수 있죠. 단점은 그냥입니까? 매입비가 들어갑니까? 매입비가 들어가고 관리에다가 좀 똥을 한번 쳐보세요. 자, 이게 개발 토지일까요? 아직 미개발 토지일까요? 빈민들이 와서 무허가 주택을 지을 수도 있죠.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 정부가 땅을 샀다면 주변 땅값이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서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개발부담금제 기억하십니까? 개발부담금제로 다른 거를 뭐라고 하죠? 개발이익 환수제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물가 상승이에요? 정상지가 상승이냐? 정상지가 상승. 물가 상승만 하면 안 돼요.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는 토지가액 증가분을 얘기를 하고 토지 적성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은 얘를 문가로 보낼지 이가로 보낼지 그냥입니까? 적성 평가를 합니까? 이따가 토지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합리적 조정 나오면 토지 적성 찍으셔요. 토지 선매 아까 기억나시죠?
토지선매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토지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이용자에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서 여기 보시면 선매자라고 되어 있나요? 선매자는 국가를 우선 매수자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매수자가 됐기 때문에 얘도 간접이다, 직접이다? 직접이에요. 얘는 꽁무니가 중요해요. 자, 강제 수용입니까? 협의 매수입니까? 협의 매수라는 거죠. 협의 매수에다가 현관펜 칠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강제 수용이 아니라 협의 매수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6번을 묶어보세요. 5번, 6번을 묶어보시면 미리 말씀드리면 그건 기출문제 위주로 가는데 우리가 지역이 있고 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5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6번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걸 따르세요. 바꿔낸다. 바꿔내요. 이 두 가지를 바꿔내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장과 시도지사가 투기적인 거래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하는 것은 무슨 거래 허가제죠? 토지거래 허가제고 그린벨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개발제한구역은 환경보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질서한 확산이 난개발을 막는 거거든요. 국장이 우리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이제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예요, 개발제한구역 두 가지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개사법이에요. 올해가 얘가 좀 뜰 가능성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신고제에 의해서 잔금 지급일입니까? 계약 체결입니까? 계약 체결이에요. 하셨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뜸한데 이제 장이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부동산이요. 약간 이제 일단 예상을 해봤는데 제가 막 묻어봐서 그래서 세종이나 송도가 약간 올라갈 것 같아서 약간 좀 꿈틀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갭 투자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중개에서 1년에 한 10건 정도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잔금 지급일이었어요. 무슨 지급일이었다? 근데 그걸 당겨야 되잖아요. 무슨 날부터 30일이에요? 계약 체결도 30일이라는 거죠. 알겠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며칠이나 해야 되죠? 30일이라 해야 돼요. 여기 가시겠습니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공동으로 신고하는 건 아시겠죠? 그냥요,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어요. 해제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해제되거나 무효 취소하는 경우는 그 해제된이 모순된 날부터 확정된 날 3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둘 다 며칠은 똑같죠? 30일은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중개사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십니다. 개론 선생은 공법도 하고 중개사도 다 맞는 선수예요. 자, 이렇게. 환지 방식 갑니다. 환지 방식이 뜨게 되면요. 환지는 나중에 되돌려 주잖아요. 그러면 매각합니까? 재분배합니까? 재분배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개발법이라고 공법 시간에 배우셨죠. 도시개발 사업의 환지 방식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재개발이에요. 이것도 신개발이에요. 신개발 방식. 그래서 우리가 택지가 개발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해서 택지 개발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왜 채비지라는 얘기 들으셨죠.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 당초에 토지 소유자한테 매각한다, 재분배한다. 재분배하고요. 자, 주의하실 거는 자 보세요. 개발부담금입니까? 재건축부담금입니까?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요거는 중요한 거는 재건축은 재개발이 들어가요, 재건축만 들어가요. 재개발에는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없거든요. 아시겠죠? 요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택조합은 세 가지를 외우세요. 지역이 있고 직장이 있고 리모델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가시면 무슨 면에 무슨 리에 무슨 면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직리 무슨 리? 지가 뭐예요? 직이 장, 리가 리모델링이죠. 이걸 다른 걸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문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죠. 8번 문제 스타트. 1번 문제입니다. 쭉 한번 훑어보세요. 아까 생각했던 거, 얘기했던 것들이 쭉 나옵니다. 딱 오는 겁니다. 8번에 오른 거. 몇 번이 맞을까요? 3번이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개발제한구를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딱 이렇게 확 오니까
국장이 하고 국장 시도지사인데 무질서한 확산 방지잖아요. 자연환경 보존 딱 들어가면 이건 그냥입니까? 개발 제한 구역입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죠. 이걸 얘네들이 바꿔내요.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이건 투기 목적이거든요. 토지 투기가 있어서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 꼭 구분하세요. 하시고 3번이 정답일까요? 자, 재건축 부담금은 재개발이에요. 재건축만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저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투자하는데 재초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거죠. 몇 번이 정답입니까? 3번. 자, 4번은 뭐가 틀렸죠? 계약 체결일이죠. 잔금 지급일이 아니죠. 그죠? 계약 체결일로 계약 체결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맞는데 요것만 틀렸죠. 그다음에 아까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기가 왜 이렇게 나왔었냐면 자 들어보세요. 택지 소유 상한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시행 중인 정책을 얘기하잖아요.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건 뭐냐면 택지를 너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냥입니까? 폐지됐습니까? 이게 지금 없어졌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안에 택지에 관한 한 가구별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거에 대한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아직 있다. 이건 폐지됐다. 폐지됐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자, 9번 풀어봅니다. 스타트. 구 번에 옳은 거? 5번이 정답이 되죠. 가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간접은 뭐하고 뭐가 붙죠? 금하고 공시가 붙거든요. 맞습니까? 금하고 공시가 없으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여기 봤더니 토지 비축과 토지 수용은 직접적 개입에 들어가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 우리가 지역끼리는 중복 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도시 지역 중에 있는 건 틀린 질문이지. 안 되고, 아까 전량 1편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양원이 나왔죠. 그럼 그다음이니까 전용기 나와야 됩니까? 전용기 나와야 되고, 특히 아까 이런 보세요. 전용기를 혼자 타면 일종이죠. 단독인데 여럿이 타면은 공동이 되잖아요. 이종은 공동이라는 게 맞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다음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보시면은 개발이익 환수 제도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개발권 양도입니까? 개발이익 환수 제도입니까? 환수 제도죠. 개발권 양도는 개발권 양도한다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로 바꾸세요. 그리고 몇 번이 정답이에요? 토지 적성은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있어 탐지적 조정이죠. 다시 체크할게요. 1번은 왜 틀렸죠? 대답해 보세요. 토지 비축과 토지 수용은 직접에 들어가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도시 지역 중에 있다 그러면 안 되죠. 3번에 일반을 뭐로 고쳐야 돼요? 전형. 그만 고치시고 4번은 여기 노란 색깔 그대로 읽어주시면 뭐다고요? 개발 이익 환수 제도로 고치죠. 아시겠죠? 정답은 몇 번? 5번. 10번만 풀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10번 스타트.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에요. 1번은 옳은 지문으로 다 나와요. 틀린 지문 나온다, 옳은 지문 나온다, 옳은 지문. 국회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용도 지역을 실시한다. 1번이 정답인가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기본 계획에서는 그냥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부라는 단어가 있죠. 일부가 나오면 뭐죠?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교수님 이렇게 꼭 나오나요? 거의 이렇게 나와요. 지구 단위 계획이다. 요렇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고치셨죠? 고치셨고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3번은 뭐 틀었을까? 3번은 꽁무니를 봐야 되죠. 강제 수용이죠. 협의 매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탁탁 뭐 모의고사나 보게 되면 아이씨 니네들 딱 레파토리가 다 정해졌거든요. 강제 수용이 아니라 협의 매수가 되겠고요. 협의 매수가 되게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토지 선매 나오면 다 읽어야 돼요. 꽁무니 봐야 돼요. 꽁무니를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꽁무니 보시더라고. 토지 적성이 아니라 이거는 환지 방식입니다. 무슨 방식이다? 환지 방식. 그래서 우리가 이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배우고 계시나 예전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었죠. 이건 도시개발 사업의 이 그냥입니까? 환지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이에요. 방식. 그래서 그건 토지 적성 평가가 아니죠. 그러면 미개발 토지예요. 아직 개발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죠. 그 토지를 정부가 구획 정리를 해주거든요. 부단시설 갖춘 것으로 이용 가치 높은 토지로 전환한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 제도라는 것은 개발 사업의 시행이나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된 등에 따라서 물가 상승이 아니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얘기하거든요. 되겠죠, 그죠? 땅값이 정부가 개발하면 그냥입니까? 땅값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물가 상승을 초과하는 게 아니라 정상지가 상승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요게 나왔다. 무슨 지가 상승분? 정상지가 상승분이 나와야 되지 물가 상승분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얘가 두 글자, 세 글자잖아요. 그럼 개발이익 환수자는 네 글자, 세 글자잖아요. 안 먹힐 수 있어요. 답이 정상지가 상승분. 정상지가 상승분이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물가 상승이 아니라 정상지가 상승이지. 이렇게 지금 정답 몇 번이 정답이죠? 1번이 정답이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이론하고 문제 푸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계산 문제는 풀어드릴게요. 계산만 빼고 나머지는 좀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한번 쉬었다 갈게요. 질문하시면 마십시오.